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113회 회계 1급, 회계 1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4번부터 5분만 쉬랬더니 5일 동안 쉬었다 오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저 한 1분 쉬었는데, 자, 갈게요. 일반 전표와 외인 매출 전표 입력된 것 중에 오류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수정하라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봤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9월 9일 날 초록산업으로부터 500만원 차입하고 이를 장기 차입금 처리했는데 그 중에 200만원은 상환기일이 24년 12월 8일이래. 가만있어 봐. 지금 이 문제가 24회계년도 거죠. 그건 상환기간이 장기가 아니라 단기네. 그럼 적어도 200만원은 단기로 바꿔줘야죠. 자, 그럼 봐요. 9월 9일 날 9월 9일 날 일반 전표겠지? 일반 전표 9월 9일 0909 딱 가보면 에이, 제가 어제 백데이터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거래처만 뜨게 만드는 거예요. 거래처만 뜨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돼 있었대요. 500. 그리고 또 대변에 차입금 중에 장기 차입금으로, 그리고 거래처는 초록은 있나? 다행이다. 초록은 또 있네. 제 거래처만 뜨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200은 단기라는 거지. 그럼 바꾸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300을 어이고 일반 전표 얘는 그럼 300으로 바꾸고 단기 차입금을 역시 초록 걸어줘야죠. 초록 걸어주고 그리고 200을 만들어 주란 얘기죠. 이렇게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장기 차입금 500이었던 걸 300으로 바꾸고 200은 단기 차입금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다음 바로 카센터의 영업부 차량, 화물 차량 수리비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차량 유지비 25만원 현금 줬대요. 근데 세금 계산서 받았어. 과세. 근데 회계 담당자 실수로 일반 전표로 1엔 일반 전표에 가면 부가세가 안 떴을 거 아니에요.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화물차니까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아야지 부가세 대급금 떠야 되잖아요. 자, 그럼 원료는 일반 전표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로 와야죠. 금액은 여기 어차피 다 써 있으니까 일반 전표 와서 원래 10월 15일 날 저는 없겠지요.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없어요. 요거까지는 또 어제 급하게 거래처 뜨는 정도만 만들다가 보니까 이건 까먹었네. 어쨌든 있던 거 지운 거예요. 빛의 속도로 딱 지운 거야. 여러분 못 봤겠지만 지웠어요. 자, 그다음에 아이고 닫아버렸네. 자,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 10월 15일로 갑니다. 10월 15일로 가서 여기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게 10월 15일 아니야? 그죠? 같은 날짜에 간다고? 이런 것도 처음 보네. 같은 날짜에 두 개 들어가면은 얘들 채점할 때 이상할 텐데. 어쨌든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어쨌든 그다 치고 다시 그럼 매입과세로 50일 분명은 화물차 허물치는 뭐니? 화물차 점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이 아까 25만 원이었지. 25만 원에 2만 5천 원. 그리고 뭐였더라? 바로 카센터 없네. 이해하세요. 그냥 바로 카센터 그냥 만들어서 할게요. 그냥 만들어서 하고 그다음 전자라는 말은 있었네.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는 현금 줬다네. 1번 현금 줬으면 기본 세팅 원재료만 차량 유지비로 그리고 800 영업분이가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끝. 됐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안 주고 혼합 줘도 돼요. 혼합으로 준 다음에 대변에 현금을 입력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이거 매입과세로 일반 전표는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과세를 적어주면 된다. 됐죠? 자, 그럼 결산 알죠? 자동 수동 결산. 자, 수동부터 하는 거예요? 자동부터 하는 거예요? 수동부터. 자동차 수동이 먼저 있었고 오토는 나중에 나왔죠. 자동은 나중에 나왔죠. 이때 기대감퇴법 이렇게 있죠. 끝나면 전표 추가 F3 전표 추가 해줘야 됩니다. 결산은 이제 외상 매입금 어쩌고니까 수동일 테고 24년 1월 달에 미크게 소재한 원재료 공급처 노번호예요. 로부터 원재료를 5,500달러 외상으로 매입하고 미지급한 외상 매입금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리고 기준 매입시 기준 환율은 1,100원이고 오늘은 1,200원이야. 근데 2,000달러가 외화로 돼 있는데 매입할 때는 1,100원이다가 지금 1,200원으로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갚을 돈이었잖아요. 갚을 돈이었는데 환율이 올랐어.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지. 당연히 갚을 돈이 많아졌으니까 손해잖아요. 손실. 얼마씩? 달러당 100원. 달러당 100원에 2,000달러잖아요. 달러당 100원에 2,000달러니까 그럼 20만 원인가? 20만 원이 외화 환산 손실. 왜? 결산 때는 지금이 결산이잖아요. 결산 때는 환산 손실 또는 환산 이익으로 쓰랬죠. 환산 산 원소리가 기억나요? 왜냐하면 이거를 외환차손하고 헷갈리는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외환차익과 외환차손, 외화 환산이익과 환산손실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환산손익은 언제 쓴다고요? 결산 때. 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외상매입금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죠. 전표를 닫아버렸어 아까. 일반 전표 열어서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이죠.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12월 31일. 그리고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손실부터 차변.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금액이 20만 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251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영어로 써 있었죠. no 거시기. 이렇게 거래처 뜨게 만들어 놓고 했어요. 거래처만 뜨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넘어가요. 두 번째. 단기매매 증권. 이것도 수동이겠네. 이것도 수동이겠죠. 수동. 단기매매 증권이고요. 적절한 분개해라. 취득원가는 5,600. 결산 때는 5,400으로 떨어졌네. 손실, 평가 손실 비용, 차변. 그죠? 단기매매 목적, 단기매매 증권이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가면 되지 뭐.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금액은 200, 5,600에서 500, 5,400 됐으니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끝. 쉽죠? 자, 이제 좀 어려워하는 거, 많이 헷갈려하는 거. 자, 5월 1일 날 제주부 500번대 보험료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360만 원. 5월부터 4월이니까 1년치고요. 360만 원이면 1년에 나누기 12달 하면 12달 나누기 12 하면 월 30만 원이죠. 월 3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리고 전액 보험료 500번대 보험료로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이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미 보험료에 차변에 521 보험료에 360만 원이 써 있죠. 근데 그 중에 5월부터니까 이 중에 결국 5월부터 12월까지 8달은 기간이 지나갔고 단기 거잖아요. 지나갔으니까 단기 거고 그럼 나머지 4개월은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죠. 미경과 이건 차기분이죠.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이걸 헷갈린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이거 따지는 거 어려워요? 자, 4월, 5월부터 1년치를 줬어. 5, 6, 7, 8, 9, 10, 11, 12, 8달 지났네. 8달 지났어. 단기분이 8달이야. 그럼 나머지 4달치는 내년 거야.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맨날 강의할 때 보면 이거 어렵대. 왜 어려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니 손가락 꼽는 게 어려워. 5, 6, 7, 8, 9, 10, 11, 12. 손 아픈 사람은 힘들겠다. 어쩔 수 없죠, 그럼. 어쨌든 그럼 결론은 단기분은 단기분 장부에 적으면 되지. 근데 단기분이 아니면 적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빼야지. 미경과분 3달치. 한 달에 4달치 참 30만 원씩 4달치면 120만 원. 그리고 선급 비용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헷갈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앞으로 회계 쪽에 좀 심각히 고려해봐야 돼. 회계 쪽을 해야 되느냐, 아니 다른 쪽을 봐야 되느냐. 회계가 좋은 분야는 아니야, 솔직히. 그죠? 회계처럼 짠 데가 없어. 회계 다 짜. 옛날에는 회계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았거든요. 회계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인정받았어요, 진짜로. 웬만한 회사 가도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회계 담당자들을 조금 인정해주고 그리고 믿는 사람 그리고 똘똘한 사람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막 취급해. 넘어가요. 그래서 회계 쪽 안 하고 다른 쪽에도 좋은 거 많으니까 일단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좀 고려해봐요. 넘어가요. 자, 이러다가 수강생 다 떨어져 나갈라. 차변에 어느 변부터는 상관없습니다. 선급 비용, 차변에 선급 비용 120.
그리고 대변의 보험료인데 중요한 건 500번대. 500번대 보험료. 제조부니까 500번대. 제조부라는 말이 500번대 힌트죠. 이렇게 제자 붙어 있는 건 제조부 500번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장부조회. 장부조회는 백데이터를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백데이터는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백데이터 장부조회하는 건 어디를 조회하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4월에서 6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매출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각각 얼마냐. 어쨌든 부가세 신고서를 봐야 되겠죠. 딱 봐도 확정 신고서 그리고 예정 누락분 어쩌고 써 있는 데가 신고서지 뭐. 자, 그러면은 자, 1기 확정 열어봅시다. 부가가치 모듈을 클릭하고 신고서 클릭합니다. 신고서 클릭하고 그리고 기간을 4월부터 04, 01, 06, 30 딱 줬을 때 여기 있는 숫자는 보지 마시고 어딜 봐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매정 신고 누락분 매출이잖아요. 매출. 그러면은 여기 자, 이제 여기 잘 봐야죠. 매출 쪽에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이쪽에 예정 신고 누락분이 7번 줄입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저는 없네요, 지금. 그죠? 저는 없는데 여기 써 있는 거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어딜 보는지 여기 앞에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고 써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요걸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확인하시라.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510만 원에 30만 원이래. 뭐 그렇대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4월에서 6월 2분기에 제주원가 500번대 중에 복리후생비 511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금액은 뭐냐? 이때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키워드는 가장 많이가 키워드. 이런 말 나올 때는 총계정원장을 보시라.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열어볼까요? 다시 회계관리 쪽으로 가서 회계관리 쪽에 총계정원장을 클릭해서 물어본 건 4월에서 6월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월부터 그냥 엔터 신나게 치고 나서 제조원가 중에 복리후생비니까 511 딱 치면은 여기 511번 1월부터 12월까지 뜨죠. 물론 이 문제는 4월에서 6월이니까 4, 5, 6 중에 몇 월이 크냐 이런 거 따지는 건데 어쨌든 저는 진짜 백데이터가 아니랬죠. 4월이 제일 큰데 여기도 4월이네. 금액은 비슷하지만 틀려요. 그래서 조회하는 방법. 저는 일부러 1월부터 12월로 한 거고 시험 볼 때는 4월에서 6월이니까 여기다 날짜를 4월에서 6월로 입력하면 끝나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키워드가 가장 많이. 자, 그다음 세 번째. 4월 말 현재 미지급금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냐. 여기서 키워드는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거나 또는 거래처명 어느 상사, 어느 회사, 어느 주식회사 이렇게 거래처명이나 거래처라는 글자만 있으면 거래처 원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여기 메뉴에 있죠. 거래처 원장 열어서 날짜가 4월 말 현재니까 0101에서 0430 열고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 253 그리고 엔터 신나게 딱 치면 미지급금 나온 데가 다 뜨죠. 그 중에 잔액을 클릭해 보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뀌죠. 그 중에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찾으면 되죠. 여기서는 큰 거니까 큰 거래처를 찾아서 적으면 되는데요. 끝났네? 자, 끝났네요. 자, 이래가지고 실기 끝났어요. 그럼 다 닫고 그리고 원래 답안 저장 해야 되잖아요. 답안 저장. 근데 지금 우리는 진짜 시험이 아니니까 왼쪽에 답안 저장 프로그램 있죠. 답안 저장. 그래서 저장하고 그리고 객관식 문제 풀어야지. 이제 객관식 문제. 해설 강의는 이론을 먼저 해버렸지만 객관식 문제 실기 먼저 하고 이론 풀어냈어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론에서는 아마 이의 신청거리가 하나 있었죠. 아마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론 강의 참조하시고요. 근데 실기 강의 중에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데이터가 잘못된 게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고 그거 외에는 뭐 문제상으로는 이상은 없습니다. 자, 해설 강의 들으시나 고생하셨고요. 만나서 반갑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